예, 이제 일단은 이 수확을 하니까 이쪽부터 와야지. 매실은 좀 놔두더라도 며칠 두더라도 이거 과일이 햇빛이 들어가야 이제 잘 익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쪽부터 해야지. 지금 매실밭에 있을 때가 아니지. 아우 더워. 한 5일은 되어갖구만 다빌라면.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는 아들. 제초제는 절대 안 쓴다더니 밭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다. 참견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선 안 될 것 같다. 아버지 가슴엔 먹구름이 내려앉았는데 아들은 뭘 하고 있으려나? 앉아. 앉아. 견공 알콩이와 알콩달콩 깨를 볶는 중. 엄청 똑똑해. 아버지의 사정은 알 리가 없다. 비 오면 좀 한가하다고요. 네, 휴가요. 휴일. 이 평온함이 얼마나 갈런지. 오늘 혼 좀 내겠다던 아버지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일찍나네. 끝났어? 아빠 오늘 아침에 초코밸리 밭에 갔다 왔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래? 매실밭은 매실밭이고 산은 산이고 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 껐잖니? 아빠 한 거라고 됐는데 너무 쓰레기 때문에 또 허도 못 온다고 할 거 아니야. 벌레 때문에. 쐐기 있어? 아야 쓰지도 않더라고 오늘 아침에 힘들었겠네. 아빠가 계획대로 해주려니까 이건 좀 서둘러서 좀 빨리빨리 따라와. 언제 다 하려고 그래. 알았어. 오늘 와 밥 먹게. 뭐가 이리 싱거운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상을 받은 아버지. 언성 한번 높이질 않고 이대로 끝인가 보다. 아까 위에서는 그랬거든. 아이고 내려가면 방송 흔들 나갔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드니까 순간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들어가요. 아까 깎으실 때 힘드셨어요? 아유 뭐 엄청 비 온 데다 습기니까 땀도 많이 나고 땀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맵고. 너그 씨가 어디서 왔지? 가운데가 그래, 직접 가운데가? 그게 없던 데가 힘들지? 근데 날마다 가봐야 돼. 순간에 생기는 거야 뭐든지. 내국병 때리고 생기던 간애들이. 큰 소리를 안 치시니 외려 송구해지는 아들. 아무래도 휴일은 반납해야 할 것 같다. 또 먹어서. 아침에 일을 열심히 하고 온 게 밥이 맛있는 거다. 용수야 너도 아빠처럼 새벽에 나갔어. 너 밥맛이 없지? 엄마 더? 덤덤하고 느긋한 게 딱 아버지 부전자전이다.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병수 씨가 예초기를 챙긴다. 네. 비도 많이 안 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매실밭을 말끔히 정리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릴 생각이다. 나무를 베니까 직덩굴이 꽉 차잖아요. 그늘 지던 게 없어지니. 비 와서 풀이 많이 자랐거든. 네. 내가 자는 동안에도 자라고 있어요.
풀도 풀이지만 길이 미끄러우니 여정도 만만치 않은데 과자 없다. 아, 미끄렸다. 사고가 터졌다. 혼자 힘으로 차를 빼보려나 본데 다행히 요령 있게 빠져나온다. 당황할 법도 한데 제법 침착하게 고비를 넘겼다. 괜찮구먼. 아 깜짝 놀랐는데 폐차하는 줄 알고. 근데 예전에도 한번 빠져가지고 그때 보험 서비스 불렀거든요. 그때 아저씨한테 배웠어요. 어떻게 빼는지. 그렇게 해보고 안 되면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승용차였어가 박살 나왔어요 지금. 이 정도가 대수인가. 농사를 지어온 지난 3년간 더 굳은 일도 많았다. 처음 예초기질을 배우던 시절엔 부러진 나뭇가지에 눈을 맞아 망막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수술이 잘 된 덕에 실명은 피했지만 가족들 모두 가슴을 쓸어내린 기억이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인지 급히 시동을 끄는 병수 씨. 칼날 다 달았어요? 네. 이틀이 멀다 하고 무뎌지는 칼날. 농장 곳곳에 돌이 박혀 있어 날이 깨지는 일도 다반사다. (9,000평) 3만 제곱미터 농장에서 홀로 벌이는 풀과의 싸움. 벌써 3번째 여름을 이렇게 보내고 있다. 아이, 그만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 것 같아. 그 생각도 드는데 지난 기간 동안 해온 게 안 나와서 또 그러진 못하겠고 참고 좀만 더 해보자,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 왔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그걸 딱 포기하려고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딱 왔는데 이걸 이제 와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다. 누구는 이래서 농사가 되겠냐 혀를 차지만 병수 씨의 눈엔 보인다. 온통 돌밭이었던 산비탈. 돌을 캐내고 흙을 엎어서 한 그루씩 꿈을 심었다. 친구들도 멀리하고 술도 끊고 오로지 땅만 바라보던 시간들. 땀 흘린 그 자리엔 탐스런 꽃이 피고 실한 열매가 맺혔다. 그것이 청춘을 건 농부에게 땅이 돌려준 대답이었다. 병수 씨의 또 다른 일터 축사로 달려왔는데 지금 또 왜 저기 밑에가 있지? 축사를 지키는 견공, 입새 행동이 이상하다. 풀밭을 바라보며 안절부절인데 봤다. 숨을 죽인 검은 토끼 한 마리. 우리에서 가출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늘 주변을 맴돌아서 애를 태우던 녀석이다. 살금살금 토끼를 구석으로 몰아보는데 잡힐 또 오늘 또 결국 붙들린 신세 꼼짝없이 연행되고 만다.
세간의 일탈은 이렇게 막을 내리나 싶은데 근데 원래 한 번 나온 놈은 또 나와. 어떤 녀석인지 꼬리표라도 붙여둘 걸 그랬나 싶다. 무리들 속에 감쪽 같은 은신이다. 동물이라면 깜빡 죽는 병수 씨. 지난해 식구로 들인 소들에겐 더 끔찍하다. 팔이 꼬이지 말라고 선풍기까지 틀어주는 정성. 내 울타리에 든 식구는 살뜰히 보살피는 친절한 병수 씨다. 한 달 정도 됐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아까 토끼 눈을 봤는데 은근 잡히고 싶은 눈빛이었어요. 그냥 잡혀주기엔 토끼 체면도 말이 아니고. 눈빛을 봤는데 이렇게 이제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눈빛이었어요. 동물 식구들 중에서 단연 병수 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도돌이. 며칠 전 순창장에서 사온 강아지다. 아 맞다. 주사 맞히고 약도 먹이고 할 건 다 했는데 영 비실거리는 게 마음에 걸린다. 하나 입에 넣지. 응. 밥을 먹으면 적응이 바로 되는 거래. 잘 적응이 되네. 봐봐. 그러니까 집도 이제 막 물어뜯고. 먹는 것만 봐도 흐뭇하니 이제야 한시름 놓인다. 그날 저녁 이렇게 찍으면 안 되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그림자지지. 아. 그러니까 멀리서 찍어서 자른 게 나아. 사장님과 경리가 함께 야근 중이다. 동생 송이는 경리이자 전담 사진사. 송이가 사진 잘 찍어요? 네, 송이가 이런 사진 잘 찍어요. 더. 인터넷에 올릴 농산물 사진도 동생 손에 맡겨볼 생각인데 동생이 찍어준 캡처 순간 포착? 느낌 있는데요? 네, 느낌 충만하죠.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 먹기 전에 찍다 보니까 그림자 안 지면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어. 그래서 경리제 내 사무실 하나의 재능은 다 가지고 있고. 오빠 월급 얼마나 줘요? 용돈 많이 주니까 평상시에. 딸 월급은 안 받고요? 네. 커피도 많이 사주고. 저도 아직은 월급이 없어요. 아직 잘 못 잡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차 기름 넣고 타고 엔진 오일 갈아주고 그런 비용 정도만 이렇게 또 가족들하고 먹을 거 사 먹는 그런 비용까지만 아직은 딱 거기까지만. 때로 조급할 때도 있지만 서둘러 걷고 싶진 않다. 한 발자국씩 꾹꾹 다져가며 성실하고 착하게 걷고 싶다. 다음 날 한섬아 날아왔어? 날아와? 천천히 왔다고? 경상남도 남해에서 온 청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다. 네, 그렇게 좀 갖고 왔어요. 액비? 그런데 챙겨온 선물이 다름 아닌 액체 비료. 네,
키랑 블루베리 생각하고 근데 다 팔아갖고 이것도 안 하고 말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우와 냄새 한번 맡아봐요. 아니. 냄새 잘 알아. 수행님은 이제 20대 청춘들이 주고받는 게 비료라니. 실은 한섭 씨도 농부 제일 귀한 걸 챙겨온 셈이다. 이게 제가 막 이거 막 방제하고 막 빼이면은 냄새가 억수로 지독하거든요. 그럼 뭐 헬스장 같은 데 운동하러 딱 갔는데 냄새 이상한 똥 냄새가 많이 나니까는 억수로 막 쪽팔리기도 많이 했었던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형도 약 쳐봤죠 이거? 아 이거 장난 아니까. 고추밭을 쳤다가 도망갔어 치다가 아버지 줄 잡아내리고 있었거든. 도망갔어. 냄새 계속 빼지요. 이거 플러스 은행 있지 은행. 은행까지 났단 말이야. 와 이거 그러니까 은행은 충제로 치지요. 그 냄새를 딱 맡고 그 생각이 들어. 내가 벌레여도 여기는 안 와.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 남해에서 동생. 안녕하세요. 아유, 본대가장 오시라고 했었네. 어? 어떡할까? 이렇게 본대가장 와서? 아이고, 바쁘시죠? 안 바빠? 괜찮으세요? 허리는요? 우리는 우리 아들이 일만 안 부려먹으면 괜찮아. 제 어머니랑 아버지도 요즘에 막 어깨도 아프시고 무릎도 아프시고 그래갖고 큰일이에요 진짜. 그렇지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손님이 더 있나 보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어요. 아니 너무. 이번엔 충청북도 괴산에서 온 형님. 얼마나 걸렸어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2시간이요? 그것도 금방이네. 그것도 한 2시간. 안녕하세요. 형님 이분은 이제 사과 보내주시 형님. 사과 잘 먹었고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구만. 오시느라 고생 안 했고. 편했어요. 젊은 농부 그 이름 아래 삼도의 청년들이 뭉쳤다. 뒤에 어디 가려고? 네, 잠깐 농장에 좀 들렸다가 이 차가 많이 따뜻해요. 인터넷상에서 만났고 경수 씨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모임. 제일 궁금해하던 곳으로 손님들을 안내한다. 아 여기 불을 형님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불 깎고 있어요 지금. 안 깎는 게 아니라 그냥 깎고 있는 중이고 여기가 제일 처음에 올라갔던 데인데 제가 지금 이쪽은 다 깎아서 올라왔어요. 이제 깎은 거야? 네, 이쪽을 깎아야 돼. 그럼 요 이렇게 깎고 요는 안 깎은 거네요. 사진으로 봤지만 실제로 보고 나니 우거진 풀에 아연 실색. 같은 농부라도 이런 과수원은 처음이다. 그래도 우리 집 풀 베는 거 힘들었는데 힘들어하면 안 되겠다. 이게 진짜로 악조건이다. 이건 전투요. 아니 얘는 뭐 아니, 농사를 안 짓겠어요. 여기 너무 힘들어요. 여기는 이게 수확을 하려고 들어가려고 해도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뭘 들고서 다니기도 위험하기도 하고 여기는 농사 짓기 좀 곤란한 그런 장소. 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다 들러날라야 되고 이 골뱅이들은 거거든요 진짜. 아마 딱 10년 있다가 딱 보면은 병생님이 저보다 훨씬 늙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좀 늙어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은 병생님이 저보다 훨씬 늙을 것 같아요. 맞아. 사회에 있는 또래 친구들은 절대 볼 수 없는 것. 말하지 않아도 그 고단함을 읽어낸다. 큰 길로 내야 되잖아. 네. 아 김치. 뭐야? 이 요즘 스마트 시대잖아요. 다시. 김치. 먼 길을 달려온 손님들을 그냥 보낼 수 있겠나. 마당에서 삼겹살 파티가 벌어졌다. 어머니, 네, 고기 드시러 오세요. 얼굴은 처음 봤어도 어쩐지 내 오빠, 내 아들을 보는 것만 같다. 아들들 구워주는 거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맨날 엄마가 구자가.
제가 이 처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친환경으로 한다고 이렇게 덤비다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약쳐라 이랬는데 저는 안 된다 이 친환경으로 해야 꼭 제일 좋게 팔 수 있다 딱 이랬는데 결국에는 다 병 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나중에 진짜 아버지한테 면목도 없고 진짜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새벽에 5시에 일 나가지고 벌 깎으러 가고 열심히 일하러 가고. 병수도 그럴 거예요. 계속 실패해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겠지. 이제 도끼로 하는 거예요, 도끼로. 왜 안 되지 도대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란 대로 했는데 왜 도대체 안 되는 거야? 하면 될 때까지 한번 해본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젊은 정치를 위하여! 청춘의 길목에서 같은 꿈을 꾸는 벗들. 평생의 지기를 얻은 듯 든든한 밤이다. 잘 들어가는데 오늘? 다음 날 아침 병수야, 있나? 얼른 전지하러 가야지. 얼른 있나? 오랜만에 술도 마셨겠다. 몸이 천근만근인데 대답만 하지 말고 얼른 뿔딱 있나? 빨리 얼른 아빠한테 가봐. 그러고 보니 아직 6시. 일어나는 게 고역일만도 하다. 조심해서 갔다 와. 아버지와 함께 아로니아 밭에 풀을 베기로 했는데 깨우지도 않고 아버지 혼자 나오신 모양. 아들이 온 것도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계신다. 지각을 했으니 마음이 급해지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이 녀석은 왜 또 말썽일까? 모르겠어요. 센터 갔다 와야겠어. 센터 갔다 와야겠어. 문 여나? 6시인데? 망설이는 사이에 아버지 혼자 내 밭에 풀을 다 베게 생겼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들은 풍월대로 이것저것 만져보는데 매캐한 연기를 토해내면서 기지개를 켜는 예초기. 물 먹었어요. 많이 했네? 어? 조금 남았어. 여기? 예초기를 짊어진 아들이 여전히 안쓰러운 아버지. 처음엔 반대도 많이 했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은 아버지 때문에 농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거둔 감 한 트럭이 20만 원도 못 받는 걸 보고 놀라고 속상했던 병수 씨. 농부의 땀이 제값을 받는 길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조금씩 그 길을 찾아가는 중이다. 같이 오니까 일찍 끝나잖아. 예? 금방 다 끝났구만. 이제 이거 하나씩 남은 거, 나무 사이에 있는 거, 시간 나는 대로 와서 뽑아버려. 응?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금방 하겠구만.
풀들이 사라지니 아로니아 열매가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열매가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열린 것 같아. 올해 수확 많이 하겠다. 올해 2톤 넘게 계산했는데 여기. 아빠 용돈 좀 줘해. 응. 네? 잘 팔아가지고. 첫 해엔 어처구니 없이 수확 시기를 놓쳤었다. 너무 낮아서 이거 허리. 당도가 높다는데 아무리 먹어도 떫은 맛. 단맛을 기다리다 다 키운 열매들을 버리고 말았다. 야, 이제 먹으면 안 돼. 맛없어. 아우 맛있다. 이거 보면 보여요. 지금 저 이파리 끝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때 병수 씨 눈에 들어온 쐐기. 목 뒤로 뭔가 탁 떨어졌어요. 세게 탁 쏜 거예요. 좀 이따 따갑네 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온몸으로 막 쫙 일어나고. 그때 포크레인 삼촌이 데려다 줬어요. 응급실. 작년에 병원을 몇 번 갔어요. 쐐기로. 깊은 뜻이 있었네. 나는 좀 쏘다 따끔따끔하다 말거든. 괜찮하거든. 벌도 쏘여도 괜찮하잖아요. 좀 붙다 말잖아. 그러니까. 네, 금방 하잖아요. 다 해버리잖아. 눈이 게을러 사람이. 눈은 게으르고 손은 부지런한다. 명언을 남기는 농사 스승님. 꽃밭이 사라졌어. 서운해요? 아니 개운해요. 이쁘기도 이뻤는데. 반면 잡초도 예쁘다는 제자.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그날 저녁. 어디야? 시에 왔대. CU? 아, 알았어. 금방 갈게. 순창 버스터미널 근처로 동생을 태우러 왔다. 광주에 있는 학원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노래를 배우는 송이. 야, 니 거. 뭐? 총. 그리고 저녁. 모시러 온 것도 모자라서 좋아하는 햄버거까지 안겨주는 오빠. 그런데 표정은 어쩐지 밝지가 않다. 오늘 어떤 노래 배웠어? I still believe. 미스 사인. 팝송이야? 수능으로 했나? 외국 거야? 응, 뮤지컬. 영어로 읊었는데 팝송이냐니. 엉뚱한 오빠지만 덕분에 편하게 집에 도착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딸의 얼굴은 보지도 않고 도마만 들여다보는 엄마. 말 안 했어, 아들? 안 했지? 밥 먹고 해야지.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한데 병수 씨는 아예 자리를 뜬다. 할머니들 개를 병든 거 파는가 봐. 왜? 하늘나라로 가셨어. 응?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걸로? 응. 여기서 몇 번 울더니 그냥 죽었어. 진짜? 엄마 뭐하러 거짓말해. 너한테 거짓말할 게 따로 있지. 학원에 간 사이에 도돌이가 세상을 떠난 모양이다. 가족들이 걱정했던 대로 송이가 눈물을 보인다.
있을 줄 알았어. 갑자기 뭐 어쨌나 보는데 막 울더니 죽어버리더라고 갑자기. 그래서 아빠는 더 속상하지. 딸이 좋아한 것이니까 아빠가 가서 묻어주라고 마음 아파서 혼났어. 아빠도 참고 있잖아. 어? 손도 참아야겠지? 어? 응? 이름까지 지어주며 정을 붙였던 딸.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더 놀란 모양이다. 울지 말고 눈 부으니까. 도돌이는 시장에서 데려올 때부터 병이 있었던 듯한데 전에도 이렇게 한 마리 키우고 죽어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밥도 안 먹고 이렇게 존나 있었어. 근데 또 저러고. 여린 딸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 부모님은 그것이 더 걱정이다. 그날 더 말렸어야 되는데 안 말린 게 후회돼. 나는 부모는 자식이 울면 가족 모두에게 힘겨운 밤이 될 것 같다. 다음 날 병수 씨가 싫다는 동생을 이끌고 집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왔다. 밤새도록 방 안에서 울기만 하니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다. 그러니까 동물은 매 순간 잘해줘야 돼. 말을 못해서 언제 갈지 몰라. 근데 도돌이는 잘해줬으니까. 걔가 거기 시장에 있다가 그냥 그렇게 한 것보다 그래도 며칠 안 되는 시간 우리랑 같이 있다 간 게 잘 된 거지, 걔한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아직도 안 믿겨. 이쪽에 있는 유원지 같은 데인데 강가인데 갑자기 생각났어. 보고 싶어졌어. 전환당하는 거 아니겠지? 비었네. 기분 전환을 위한 오빠의 선택. 여기 자전거 타고 집 근처에 있는 장군목 유원지에 도착했다. 미끄러운데? 섬진강 상류에 있는 계곡. 물 맑고 경치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는데 야, 다리가 흔들리는 느낌은 나만 나냐? 너도 느꼈냐 지금?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아니, 다리가 흔들리면 우리가 절로 가야 돼. 다시 되돌아가야 돼. 순간 아찔했지만 그 덕에 눈물은 쏙 들어갔다. 야, 나 찍는 거 맞지? 딴 데 찍는 거 아니지? 동생 웃게 하자고 쑥스럽지만 포즈도 취해보는 오빠. 어느새 송이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가슴은 아파도 어쩌겠나. Go to the home. 이렇게 우울한 마음을 조금 털어낸다. 딸의 밝아진 얼굴에 엄마도 이제야 한시름 놓고 오빠가 김치전 해준댔어. 오빠가? 아따 지금 오빠가 뭔 일이라냐? 해달라 했어. 김치전 저녁에 먹어야지. 저녁이요. 8시 먹지, 저녁. 그러니까 8시 모레 오빠 지금부터 해야 해. 그래. 빨리 해. 빨리. 요리를 해볼까? 손을 씻고. 큰 소리 치더니 요리법부터 찾는다. 사실 김치전은 생애 첫 도전. 식구들 저녁은 먹을 수 있을런지. 우리
우리는 과감해야 돼. 아들 그만해. 그만? 김치 양을 봐가면서 하는 거야. 알아, 나도 하고 있었어. 40인분. 너 붓고 이렇게 섞어야지 너는. 요리는 손맛이지. 근데 또 뭐 들어가는 거야? 안 넣어, 이제. 김치의 순수한 맛으로 김치전을 한 거지, 뭘 더 넣어? 오빠 수제비 쓸 수도 있지. 물좀더 넣고. 대체 이것은 어느 나라 요리법인가? 불안함이 엄습하지만 일단은 기다려준다. 아, 실패했다. 뒤집었어? 걱정 말고 먹을 준비나 딱 하고 있어. 드디어 병수 씨의 김치전 첫 작품이 상에 올랐다. 맛있슈? 좀 싱겁긴 한데 괜찮아. 첫 작품 저는 건 잘했어. 온종일 굶은 송이에겐 살짝 부담스러운 메뉴인데 맛있다. 맛있지? 응, 맛있어. 불을 안 켜놔. 장가가게 되겠어. 야 부침개말로 장가가냐? 1년에 부침개만 먹는 거지. 고맙다는 말을 이렇게 전한다. 김새? 응? 홍콩장 있나? 전집 하나 차려, 오빠. 부어봐. 이어지는 칭찬에 자신감 충전한 병수 씨. 두 번째부터는 거침이 없다. 한 달은 밥 할 수 있을까? 라면 종류가 30개가 넘어. 음식 솜씨보다는 입담이 더 나은 요리사. 그래도 병수 씨 덕에 어두웠던 집안 분위기가 조금은 밝아졌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야, 가자. 나. 자, 시원할 때 하고 내려오게. 그래, 일어나. 일어나 앉긴 했는데 피곤이 꽉 들어찬 얼굴. 의욕 넘치는 농부라도 아직은 아침잠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다.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부자가 함께 달려간 곳은 병수 씨의 과수원. 아빠가 저쪽으로 돌을게. 여기서 돌아서 쫙 가위로 돌을게. 가위로? 한 바퀴 팡 돌아서 여기 와서 만난다. 응? 곧바로 작업에 돌입하는 아버지. 거침없이 풀을 잡아 나가는데 지나간 자리마다 순식간에 앞이 훤해진다. 아버님 속도 장난 아니죠. 아, 게임이 안 되잖아. 게임이 안 돼. 순식간에 할수 저는 조그만 경운기로 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그냥 뭐 트랙터 큰 놈으로 밀어버리는 건데. 병수 씨에게 아버진 농사 스승님. 친환경으로 과수 농사를 짓다 보니 아버지도 모르는 것이 많지만 묵묵히 일하는 모습만으로도 아들에겐 공부가 된다. 그런데 돌연 밭을 빠져나온 병수 씨. 가시 박혔어요. 가시가 장화도 뚫어요? 네, 뚫어요. 전 장어
새 거 사서 좀만 신으면 다 뚫려갖고 물 새요, 개거는. 따끔거리는 게 영 거슬렸던 모양인데 그러고 보니 아버지의 장화라고 멀쩡할까. 아직 아버지 따라가려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10년은 더 해야 될 거예요. 10년이요? 네. 10년이면 될까요? 10년이면 지금의 아버지까지 쬐게 부족하겠다, 그래도. 도시에서 낚시터를 했다가 실패를 겪은 아버진 고향에 돌아온 이후 지독하게 일에 매달렸다. 그냥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게. 그 어깨가 진짜 엄청 무거운 어깨 같아요. 농사 짓고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느껴가요. 근데 지금은 진짜 모든 아버지를 보면 다 존경스러워요. 이제 반면에 이제 또 그 생각도 들죠.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초기를 내려놓은 아버지. 끝! 그만해! 더해! 더해, 더. 그러면 그렇지.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내려갈 리가 있나. 그저 잠시 숨을 고르는 중이시다. 지금 제일 힘들 때지. 어린 그 시기에다 산 벌목이야, 나무 벌목이 가지고 풀은 막 왕성을 자랄 때고 나무는 늦이고 성장 속도는 느리고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들 시기지. 후작. 좀 더 해주고 내려가야지. 아버지의 무게가 다시 어깨에 실린다. 자식이 편한 길을 갔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기어코 고생이 뻔한 길을 가겠다니 조금이라도 순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싶다. 아이고. 용기야, 그만 가자. 네. 이제 한 바퀴 돌았네. 네? 1년에 3바퀴 돌아야 하는데 이제 한 바퀴 돌았어. 보름 넘게 뜨거운 예초기를 등에 업고 사투를 벌였던 풀베기. 그 쉼표를 아버지와 함께 찍는다. 그날 오후 종호 씨는 그새 논까지 한 바퀴 둘러보고 왔다. 시원한 맥주 한 잔 생각나는데 땀 흘리고 나니까. 냉장고에 맥주 있나 한번 봐야 돼. 한 병 있네. 한 병 있어. 시원하게 한 잔 해야지. 한 잔 마시기도 전에 벌써 시원해진 표정. 아, 시원하다. 세상에 이 맛으로 사는 거지 뭐. 일하고 땀 흘리고 와서 맥주 한 잔 갈증 날 때. 맥주 한 잔에 세상 시름을 잇는 내공.
아버진 이렇게 고단함을 털어버리는데 아들은 그럴 기력도 없는 모양. 집에 오자마자 넉다운이다. 몰려드는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느 사이인가 깨어나 있는 병수 씨. 예, 삼촌 블루베리 따고 계신데요? 아, 벌써 선별 중이세요? 예, 한번 갈게요. 누구예요? 블루베리 키우는 삼촌분이신데요. 삼촌분이 수확하는 물량을 다 소모를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이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서로 위민하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병수 씨가 삼촌이라 부르는 이웃 농부의 밭. 병수 씨가 들른다니 밭주인도 달려왔다. 원래 이거 장마 기간 때 한창 장마 기간 때 따거든. 근데 올해는 지금 장마 오기 전에 그래도 따는 거야. 한 보름 정도나 10일 정도. 농사를 시작할 무렵 특용작물을 키우는 농부를 찾아다니다 만난 인연. 그런데 병수 씨 다짜고짜 사진부터 찍는다. 대박 이쁘다. 자신의 고객들에게 블루베리를 소개하고 판매도 맡아주는 병수 씨. 그래가지고 깐깐한 기준으로 들여다보고 정보도 공개한다. 아니, 쟤네 회식 왔어요. 짠에 많이 먹죠, 새들. 오, 그 상당히 요 가운데 거 이거 조그만 나무들이 달만 난다는 거 있잖아. 네. 그 종자거든. 요거는 새밥이야. 요 가운데 거는 거의 새밥이야. 새 거구나. 응. 지분이 또 새한테 있네. 아까운 열매를 뺏길 소냐. 병수 씨도 일손을 보태는데 근데 알았어. 일단 삼촌 블루베리 2kg 주문 들어왔어. 동기계. 가는 길에 배달까지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외래종 작물이라서 블루베리 경매가 작년부터인가밖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자기가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현실상 어려움이 많죠. 하시는 분들. 일단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팔아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팔아주는 게 좋죠. 그래서 고맙다. 그래가지고 팔게 됐습니다. 병수 씨 한창 선별 중인 집까지 동행했다. 사람은 선풍기 안 쓰는데 얘네는 선풍기. 아이 고급이다 야. 선풍기가 다 얘네만 쓰고 있어. 그야말로 상전대접. 블루베리는 따자마자 쉬 무르기 때문에 관리가 까다롭다. 이거? 예. 이걸 찍으려고 따라왔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네. 옛날부터 해왔던 게 아니면 갈수록 까다로워져요. 농법부터 판로를 찾는 일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다. 같은 길을 걷는 처지라 더 마음이 쓰이는 병수 씨. 나간 거 드신 분들 다 만족도 완전 최고지. 저 내려볼게요. 수고해. 그날 이른 저녁. 집 앞에 트럭 한 대가 서 있다. 실내기는요? 안에 거. 안에 거요. 이쪽 여기. 들어와서 보실래? 예, 그래요. 병수 씨의 사무실에 에어컨 배달이 온 것.
이거 뜨는 건 여길 두시면 돼요. 이거는 세니까. 40cm 내려. 아버지가 살짝 귀뜸을 해준 덕에 하루 종일 설레며 기다렸다. 부모님의 생일 선물. 드리는 것보다 아, 이거 생일 선물이에요? 일 열심히 하라. 키에 걸렸어요? 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 거다. 25번째 생일 선물이 병수 씨를 5살 꼬마로 돌려놨다. 좋아한 게 좋구만요. 근데 생일 선물이 너무 커서, 그치 아들? 에어컨에 정신이 팔려 들리지도 않는 모양. 때마침 통 큰 선물을 안겨준 아버지가 도착했다. 뭐 에어컨 왔어요? 에어컨? 그래도 제법 큰 돈이니 지갑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했다. 나도 더운데 얼마나 더웠겠어. 낮에 일을 하는데 한낮에. 그래서 또 마치 또 거시기도 돌아오고 해서 알아서 좀 일했어. 아들은 좋은데 아빠는 죽어라. 영 할부 끊으려면. 그래도 자식이 덥단 게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나 좋을까? 선물 준 사람도 덩달아 기쁘게 만드는 시원한 미소다. 다음 날 아침, 병수 씨의 생일날. 기름 쳐야 된가? 조금 이따 주세요. 주방에 선 건 동생 송이. 무더위에 아들 낳느라 고생했던 엄마도 오늘은 휴식이다. 인스턴트로? 참기름 더 넣을까? 아니야. 이제 안 넣어도 돼? 그리고 귀 빠진 주인공은 오랜만에 늦잠. 어디 오빠를 위해 끓인 미역국 맛은 어떨까? 장금이야? 장금이요. 선생님. 장금인 게 맨날에 못해봤구만. 그건 아니야. 이거 갖고 와. 응? 응? 나 생일이야. 이거 해야 돼. 선생님이 뭔 상관? 오빠 내 생일 다 시키잖아. 빨리 갔다. 제 생일 12월 22일. 안 시켰어. 빨리 갔다. 누가 주인공 아니랄까봐 유세 한번 대단하다. 그래도 그간 오빠에게 받은 게 얼만데 송이가 제대로 밥상을 차려낸다. 송이가 아침밥했어? 아유. 반찬 참 차려놨는데. 그니까. 드시. 뭔가 좀 느끼하다? 미역국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어. 뭐야, 봐라. 너무 싫어. 참기름 넣네? 응. 좀 많이 넣었다. 뭐하고만. 아니요. 잘 끓였어. 고마워. 야, 너 동생이 그 뭐처럼 끓여줬으면 진짜 고맙다고 해야지. 맛있구만. 송이가 끓였어도. 그치, 아빠. 맛있지. 맞나? 맞나? 그렇다면 말아 먹어야지. 남기지 마라. 밥 한 알당 한 대다. 타박은 했지만 동생의 정성이 흐뭇한 병수 씨.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홀로 광주에 남았을 땐 이런 날이 오리라곤 꿈도 못 꿨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합니다.
들어간다, 병수야. 비교야 비교. 오다 쏘았어. 이제 들으세요 이제 아들. 어요. 동생이 선물까지 준비했다. 장포기야? 작업복은 아니에요. 셔츠, 송이가 샀어? 응 시원하게 샀구만. 티. 어저께도 오빠 거 많아. 이날을 위해 오빠가 주는 용돈을 조금씩 모아둔 모양이다. 했구만 티도. 이쁘네. 됐다. 이뻐 이뻐. 오늘 이거 입고 놀러 가야지. 그래요. 놀러갈 멤버가 도착했다. 어서 와라, 유선아. 작은 아빠에 이어서 근처 사는 친척 동생까지 물놀이 채비를 해왔는데 빨리 나와, 준비하고. 준비하셔. 어? 그렇게 가보라? 이러던 대로 가서 그거 이따 와서 또 일해야지, 저기 때. 쟤는 뭐. 농부에겐 한창 바쁜 철이지만 병수 씨 생일을 핑계로 가족들이 하루 일손을 놨다. 야유회 장소는 집에서 20분 거리의 계곡. 시원한 물이 내려다 보이는 정자에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파티다. 오, 오빠 일로 와봐. 여기 잘 찍고 가자. 여기. 표정 좀. 싸움은 없는가? 성의가 없냐? 하나, 둘. 아 배추 아빠. 야, 고추 나와 너. 왜? 혼자 찍을 거야. 고추 저기야. 혼자 찍을 거라고. 모처럼 휴식이라선지 남매의 표정이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 자, 건배. 아, 병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해. 유선아 빨리 와. 하고 건배. 재밌게 살자. 병수야, 생일 축하하고, 건강하고, 올해는 장가 좀 가라. 엄마도 아빠랑 똑같은 생각. 아들의 짝을 찾아주고픈 부모님의 바람이다. 차가운 계곡물에 담가뒀던 수박 한 조각에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 그야말로 제대로 된 피서인데 병수 씨가 시동을 건다. 이 정도는 돼야 더위를 식히지 않겠나. 그리곤 날쌔게 꽁무니를 빼는데 야 빨리 그냥 공격. 졸지에 새 여인의 적이 되고 말았다. 아, 딱 시원하네. 이렇게 놀고 싶어서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어쨌든 덕분에 가족들도 스트레스를 날려버렸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됐다는 거. 이 모습을 놓칠 리 없는 병수 씨다. 다음 날 어쩐지 싱글벙글 기분이 좋아 보이는 병수 씨. 집으로 가는 길 차 옆으로 한 여인이 지나쳐 가는데 차 안 가지고 오시나?
누군가를 향해 병수 씨가 달린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들어주실래요? 네. 바쁘시죠? 지금 아직 매실 수확이 다 안 끝났나요? 아, 매실은 끝나고요. 네. 이제 블루베리 판매 도와드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전라남도의 한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온 손님. 며칠 전부터 고대했던 만남이다. 일단 저희가 이거 그 전남 아동복지협회라고 네. 그 전남에 위치해 있는 그 아동복지 시설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젊은 농부와의 만남 해가지고 시간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타임이 아마 주어져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해주실 부분들이 이런 뭐 직업인에 대한 소개나 그런 과정들 어떻게 돼서 농부가 되게 됐는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나 겪었던 시행착오들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 애들한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띄워서 보여준다든가 보육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캠프를 여는데 병수 씨가 농부라는 이름으로 서게 됐다. 근데 제가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한데 시간이긴 한데 검정고시로 학교 네. 가시고 맞아요. 검정고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저도 그 부분 좀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서 지금 말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예, 조금 이전에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자꾸 감추려고 했는데 지금은 또 바뀌었어요. 그게 그런 인식을 제가 바꿔가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현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한 시설당 3명씩으로 제한. 방황했던 사춘기 시절 그 쓰린 기억을 딛고 일어선 병수 씨. 과거의 실수나 형편에 발목 잡혀서 자신감을 잃은 아이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조언과 용기를 주고 싶다. 이거 별건 아니고요. 가져가셔가지고 사무실에서 나눠 드세요. 효소예요, 효소.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담은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뿌듯한 소식을 어머니께 제일 먼저 전한다. 그런데 외려 송구해지는 마음. 고등학교를 자퇴한 것도 죄송한데 그때 부모님은 사업에 실패한 후 고향에 돌아와 있던 힘겨운 시절이었다. 예전에 경태를 좀 써보셨어요? 그걸 또 어떻게 말로 다 해요. 말로 다 못하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은 게 뭐 저기 하겠죠. 지가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속상해야지. 지 동생이 그래서 저는 꼭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오빠 때문에 엄마가 울었은 게 그러고 악착같이 다녔어요. 그 호박이 뭐냐고. 부모님께 진 마음의 빚을 언제쯤 다 갚을까. 아, 이거 좋아. 노래 한 곡에 출근길이 즐거워지는 25 병수 씨. 밭으로 나왔으니 다시 심기일전. 이래봬도 강의 요청까지 받은 프로 농부가 아니던가. 더욱이 오늘은 아로니아의 수확 시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다. 3년 전 작은 묘목 30주로 시작한 아로니아 농사. 아직은 국내 재배가 많지 않은 터라 매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도전 중이다. 속이 익어야죠. 속을 확인을 잘해야 돼. 잘 익은 아로니아는 속까지 검은 빛이 돈다. 수확하려면 며칠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위에는 왜 따요? 순집기. 길이 생장 그만하라고. 어렵죠? 키 그만 크라고. 키 크면 안 돼요? 나무는 키가, 그러니까 키 크는 걸 이렇게 해서 막아줘야 이제 지 열매를 가지를 내보내는데 그냥 놔두면 키만 커요. 농사의 기본은 아버지께 배웠지만 아로니아는 사정이 달랐다. 독하게. 매뉴얼 나오기 전부터 키웠어요. 해외 자료 보고 그 다른 나무에 있는 거 적용시키고 한 거. 새로운 작물을 남다르게 키우겠다는 젊은 농부. 병수 씨는 여전히 공부 중이다. 병수 씨의 농사 스승 아버지도 일 나갈 채비를 한다. 축사예요. 토끼 먹이 주려고. 병수도 돌보고 아버님 돌보고 걔를 복 받았네. 그래도 짐승이니까 해야죠. 식사하셨어요? 거시기 논 들어가 앞 들어 네. 그럼 좋게 깎아줘. 예, 그럴게요. 뒤에는 냅두고. 예.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농사를 조금 치셔. 그래가지고 내가 일을 돌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풀이 많이 자랐는가 말이야. 풀 좀 배달라고. 축사에 들렀다가 곧장 이웃 할머니의 논으로 달려왔다. 꼭 부탁을 받아서가 아니라 마을 어르신들 일이라면 앞장서 도와드리라고 노력을 한다. 사업 실패 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일 저 일 맡겨주신 덕에 이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한 마음. 또 우린 돈도 한 덩이 상계로 저 사람을 줬어. 불황일을 잘 맡아서 잘 해줘, 노인들. 응? 아까 어르신 밭도 좀 더 해달라고 그러시던데. 응. 아까 저건데 그 우아래가 논을 진 뒤 칼개가 수북해서 젊은 사람인 게 좋게 자기가 깍지에 하고 싶은 데 뒀어. 그랬더니 너무야 못하면 까가지고 지하는 안 깎고. 내 놈이 지쳐대가 있는데. 지하부터 못 깎지. 너무야부터 해주니까 많이 해줘. 아이고 더워. 동네 어르신들이 아버님 칭찬을 많이 하세요. 네? 아들하고. 그래요? 네. 잘 모르겠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람에게나 땅에게나 한결같은 종호 씨다. 한편 아들 병수 씨는 면사무소에 교육을 받으러 왔다. 친환경 쌀 농사법. 여느 때 같으면 논농사를 짓는 아버지가 왔겠지만 이번엔 대신 가서 들으라고 등을 떠미셨다. 아니나 다를까 수강생은 모두 큰아버지 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 그거 듣고 있어. 어려워요. 저 변은 몰라요. 농사. 올해쯤 농사 혹시 어떠신가요? 형편없어요.
왜 그럴까요? 관행론법은 새끼를 잘 쳐요. 예. 근데 친환경은 안 쳤다고 또.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토양을 보시면 아마 미생물하고 균들이 풍부한 논에서는 뭐냐면은 균들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걔들이 비료를 분해를 한 번 더 합니다. 자, 논에 물이 있을 때 비료를 베테랑 농부들 사이에서 눈을 반짝이는 병수 씨. 그러죠? 자, 녹으면 이게 학창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우동생은 맡아놨을 텐데. 그렇다니까요. 이게 저보다 훨씬 앞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있던 분야도 많이 배웠고 또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도 많이 캐치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그 답이 조금 보였어요. 많이 보였다고는 말 못하는데 조금 보였어요. 농사가 제일 재미있는 청년. 아무래도 농부는 천직인 모양이다. 늑대인 줄 알아. 머리를 가득 채웠으니 배를 채울 차례. 병수 씨 가족들과 이른 저녁을 먹는데 논에 나갔던 아버지가 밥대에 맞춰서 돌아오셨다. 잘 왔어요. 병수는 교육 잘 받았냐? 그 회장이랑 총무랑 칭찬 많이 하더라. 응? 왜? 잠 안 잔다고? 잠만 잔다고. 대단 강의 듣고 있다고. 열정을 다해서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차피 그잖아요. 내 거 아니에요. 지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 바뀌어야 되는데 논두렁을 첫째로 높이고 그래서 논의 물의 양을 많게 하고 모를 크게 키워서 갖다 딱 꽂아놔야지. 그래야 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 쪽은 새끼 안 농사 우등생답게 열강을 펼치는 병수 씨. 젊은 사람이 교육은 넘겨요. 우리는 네? 한쪽으로 들어 한쪽으로 흘려버려. 이해력이 빠른 게 젊은 애들은. 오늘 잘 갔다 왔구만. 병수 잘 보냈어. 많이 배웠어. 그런데 홀로 얻은 송이의 얼굴. 오빠 벌써 했어? 어디서? 오디밭에서. 어디 버리 있어? 전주하다 그러는. 전지하다 그랬어. 벌집 있었어? 괜찮아. 이거 약이야. 다른 식구들은 농사 얘기에 빠져 있는데 아빠의 부은 손은 언제 봤을까? 약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래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다. 급한 대로 얼음 주머니를 만든 송이. 퉁퉁 부은 손등에 냉찜질을 해드린다. 시원하게 좋다. 나안 좋아. 시원하게 좋아. 괜찮아.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러니 아빠는 여전히 딸 바보다. 밥상을 물리고 평상에서 송이의 연주가 시작됐다. 실은 마지막 연습. 한 방송사의 오디션에 전화로 응시를 해보기로 했다. 연결한다? 참가곡 녹음은 1번을 눌러주세요. 솔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살짝 떨리는 목소리에 가족들이 더 긴장을 한다. 송이의 꿈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는 까닭이다.
아유, 화나요, 화나. 아, 목이 물려 들어가. 연습 더 하고 오게? 어? 연습 더 하고 오게? 응. 응원하러 온 친척 동생 앞에선 의연하게 얘기하더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결국 눈물을 보인다. 안 울어. 땀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잘하고 싶은데. 아, 잘 못하니까. 장관의 욕심은 꾸준히 노력을 하면 노력한 만큼 효과가 나오지. 사탕 하나면 눈물 뚝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기 항상 공부하면 엄마 아빠 속상해서 쓰겠냐? 들어가시면 되니까. 어느새 자라서 나름의 꿈을 꾼다. 21살의 여름, 조금은 아팠던 이날의 기억이 송이에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와송 보러 가려고. 이제 가려고? 김비서 가야지. 비서? 잘 보고 와. 언제 봐도 사이좋은 오누이. 오늘은 농장 사장님과 비서가 돼서 함께 길을 나선다. 말하자면 출장을 가는 길. 특용장군 쪽에 관심 많아요. 네. 왜냐면 이제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소득이 창출되려면 새로운 게 필요해요. 농법 같은 것도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되고. 차로 20분 거리 남원에 있는 농가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제 오세요. 동생이에요. 아, 그래? 반갑습니다. 예. 주인 내외가 병수 씨 남매를 밭으로 안내한다. 와송은 돌나물과의 다육식물. 자연에선 바위나 기와에서 자라는데 모양이 소나무 같다고 해서 바위솔 또는 와송이라고 부른다. 그럼 여기 자른 데서도 또 나와요, 내년에? 안 나. 안 나요? 그건 안 나는구나. 옆에 싹이 많이 병수 씨도 처음 보는 작물, 학구열이 불타오른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씨앗으로 네. 파종을 해갖고 이걸 만드는 법이 있고 요 옆에 조그만 것들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오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뽑으면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어. 그럼 요거를 갖다가 그냥 음지에다가 3일 정도 이렇게 말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갖다 심어 놓으면은 내년에 이렇게 큰 와송이 되는 거지. 포기 번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로니아도 이런 식으로 번식시키거든요. 그리고 분지 나오는 애들도 그게 자체적으로 뿌리가 딸려 나오는 애들은 통 끊어가지고. 그렇지. 오빠가 농법을 배우는 사이 비서이자 전담 사진사 송이는 촬영에 열심이다. 밭에서의 공부를 마치고 주인 댁 안으로 장소를 옮긴다. 실은 찬찬히 묻고 싶은 것이 따로 있다. 네. 와송도 한번 생각 있으셔갖고. 와송도. 아니, 저는 이 가공품이 너무 아이디어 참신하신 것 같아요. 먹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바디로션도 있으시고 그렇죠. 다 하시게. 집에서부터 챙겨온 발효액 반응이 궁금한데 병이 일단 이쁘다. 이 상품성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홍매실, 황매실 3년생이고 이게 일반 청매계열 황매실. 이쁘잖아. 우선 병도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쁘니까. 효소 담그는 게 취미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보고 저렇게 만들어보고 해서 취미라고 하지만 다 훗날을 위한 나름의 준비. 그렇죠. 어찌 보면 갈증이 나거든. 네. 그거 아주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천에 내려와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기특하죠. 기특해 한마디로. 신도 젊은 사람한테 젊음이라는 큰 믿음이 있잖아. 네. 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배움도 얻고 응원도 받고 바쁜 와중이지만 짬을 내길 잘한 것 같다. 그날 저녁. 내가 하나면 되나? 일단 한가해. 남매가 또 머리를 맞댔다. 농사지은 수확물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소개할까 연구 중. 여기로 가야 돼. 아니 얘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지. 그럼 내가 조명을 2개를 들어야 돼. 인터넷으로 찾은 촬영 노하우를 이리저리 따라해본다. 어우 더워. 우리 아버지네. 아빠 부이. 일로 가봐. 아니 이쪽으로 가요. 좀 가까이. 네? 아니 색깔이 좀 살았어 좀. 뭔가 살짝 아쉬운데. 밤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처럼 찍어보고 싶은데. 야 그거다. 응? 그거야 그거. 뭐라고? 그거 같은데 여기서 보기. 이거였어. 이거야 아빠. 결국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진 병수 씨. 농부가 농사 말고도 해야 할 게 참 많은 세상이다. 헌데 아직 다 된 게 아니다. 컴퓨터로 사진을 보정하는 작업, 격리와 비서의 디자이너까지 동생의 직함이 점점 늘어간다. 아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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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퇴근해. 퇴근을 허락하네. 소은이 완벽합니다. 며칠 후 병수 씨 앞으로 커다란 상자 하나가 택배로 배달됐다. 와. 아이고매. 아, 요렇게도 나오는구나, 핫도그가. 아 이거 손님분께서 간식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 줄은 몰랐어요. 와, 거의 매실값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근데 기분은 좋으시죠? 네. 내년부터 더 신경 써서 더 완벽하게 해. 3년 전부터 단골 병수 씨는 이런 고객을 주주님이라고 부른다. 사준 게 아니라 투자해 주신 거라고 여긴다. 아 진짜 틀린 게 아니었구나. 그동안 했던 게 틀린 게 아니었구나. 300분이 구매를 하시다가 100분만 남았을 때는 이게 틀린 건가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린 게 아닌 건가. 왜냐면 그 100분은 제가 뭘 해도 절 믿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분을 믿고 제가 더 과감하게 도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힘이 솟는 출근길. 아로니아의 첫 수확날이라 동생까지 대동했다. 아로니아는 다 익어도 떫고 신맛이 강하다. 그래도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서 요사이 찾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이런 거? 검은 거? 이파리도 떠도 돼? 이파리는 이따 다 떼야 돼. 그러니까 이파리 안 되게. 그런데 열매 하나를 따는데 거짓말 조금 보태서 1분은 걸리는 것 같다.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런가 봤더니 웬걸 병수 씨도 마찬가지. 엄청 오래 걸려 이거. 나무가 상해. 아, 손으로 따면? 네. 그래서 저는 꼭 깔끔하게 따거든, 가위로. 게다가 한 송이 안에서도 알알이 익는 속도가 다르니 농사의 문외한인 송이에겐 고역이 따로 없는데 송이의 10사람 몫을 해줄 부모님이 도착했다. 오셨죠? 왜 이제 왔어? 수학 얼마나 해야 돼, 병수야? 오늘 짧게만 하면 돼. 조금만 하면 돼. 손님이 먹을 거지. 각자 흩어져 열매를 따나 싶더니 부녀 따로 모자 따로 편이 갈렸는데 어허이. 어허이, 잘 익었구만. 왜 그래? 여기 줄기가 빨간빛이 든다니까. 여기네, 여기. 어머닌 아무래도 짝꿍을 잘못 만난 듯하다. 밭에만 나오면 잔소리꾼으로 변하는 아들. 그 까다로운 눈높이를 누구라고 맞출 수 있겠는가. 아, 아파. 아파, 이거. 그거 색이다. 아파. 왔어? 아파. 아빠 온 게 저 어린 양말하고 안 따놓고. 아니야, 떴어. 아, 이상한 벌레가 날 공격했다고. 저거 아파요, 저거. 제일 아파, 제가. 이거 청색이. 이게 색이. 쐐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병수 씨. 쏘였다면 응급실행인데 아빠나 송이는 그냥 따끔하고 많은 수준. 이런 것까지 닮은 부녀다. 조심조심 다시 수확을 해보는데 뭔가 한 명이 지금 부족하다. 야, 송이야, 너 뭐하냐? 저 멀리 차에 가 있는 송이. 가족들도 그러려니 다시 부르지도 않는다. 저거는 도시 사시는 분 같아요. 사무직이니까. 사무직이니까. 내근해야 되는데 지금 외근 나와가지고. 사무직은 빠졌어도 열혈 농사꾼이 셋. 금세 바구니 하나를 가득 채웠다. 땀 왜 이렇게 많이 남? 그니까. 날이 더워요. 아니, 그러면 이상하네. 나도 이상하네. 아, 농부가 무슨. 그냥 하세요. 드세요. 자. 이렇게. 됐지? 엄마도 쬐까는 게 나와. 야, 하나 더. 엄마 쬐까는 걸 누구 다 쬐, 지금. 이런 거 좋아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청춘의 한가운데 그가 있다. 안 할 거였으면 진작 포기했지.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라 믿는, 그래서 실패가 두렵지 않은 남자.
내가 원래 한다 하면 하거든요. 근데 또 안 한다 하면 안 해요. 그냥 한다 하고 있다는 거. 화려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음을 일찍 알아버린 그는 농부, 꽃보다 병수다.